디에슬레틱, 쿠냐와 은베모 같이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뛰어난 선수를 타겟으로 삼는 것은 현명한 이적 전략인가 위험한 이적 전략인가? 페널티킥을 빼고 봤을 때 은베모가 7.6골쯤 값이 나왔는데 7.4 플러스. 와, 쿠냐 6.4 플러스네. 와, 야 XG가 펌핑. 야 지금 코바치치도 미쳤다. XG가 1.9야? 중거리 많이 넣긴 했죠. 이처럼 날카로운 마무리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하고, 이는 24세 25 시즌 메뉴가 절실히 부족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리그에서 가장 이례적으로 성과를 내는 선수들을 타겟으로 삼는 전략이 과연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단기적인 연승에 베팅하는 것은 아닐까? 디에슬레틱은 기대 득점 초과 달성이 과연 추구할 가치가 있는 능력인지 아니면 영입시 경계해야 할 시도인지를 분석했다. 우선 은베모부터 살펴본다. 그의 올 시즌 득점은 실로 다양한 유형이다. 영리한 발리슛도 있고요. 휘감긴 마무리, 가마차기, 강력한 니어포스트, 빠따슛, 하고 포처의 태빈? 이게 뭐지? 아, 태빈이 스치예요? 딱 탭해가지고 넣었다는 거구나. 아이반 토니가 아라울리를 이적하면서 생긴 브렌트퍼드의 득점 공백을 은베모의 황금 터치로 메웠고, 팀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성적으로 나왔고, 다만 주어진 찬스의 질을 감안하면 그가 기록한 득점은 정말 재현 가능한 수치이냐,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디에슬레틱은 은베모의 79분의 페널티 제외 슈팅, 이를 바탕으로 10만 번의 시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평균적인 마무리 능력을 가진 선수가 같은 찬스를 받았을 경우 여기서 15골 이상을 넣을 확률이 0.4%래요. 와, 200 시즌 중 단 한 번이었다. 모델에 따르면 은베모가 2골을 넣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2골을 넣는 게 차라리 15골 넣는 것보다 높았다고. 반면 쿠냐의 경우는 기대 득점 초과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15골 이상 득점할 확률은 1.7%로 측정됐다. 이게 은베모가 시뮬 1만 번,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도르마모 존나 돌렸는데 나왔을 때 본 게 이거래. 신기하다. 논페널티 골로 얼만큼의 확률을 봤냐 했는데 7.5잖아요, XG 값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16%가 7골이고요, 15.5%가 8골, 그 다음에 9골이 12.7% 이렇게 나와 있네. 두 시즌 모두 향후 시즌에 비슷한 수준으로 찬스를 바탕으로 24-25 시즌의 성적을 재현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맞아, 이게 맞는 말인 게, 어떻게 보면 은베모가 잘한 거긴 하겠지만 연속성이 애매하다 이거지. 메뉴가 이거에 매료돼가지고 와, 이 새끼 XG값 대비 득점 확률 미쳤네 해서 데려와. 다음 시즌에 뭐 득점 10골로 끝날 수 있다 이거지. 플리쿠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뭐 XG값은 단지 모델일 뿐이다. 득점은 거리, 각도, 수비 압박, 그리고 골키퍼 위치, 슛 기술, 개인 능력, 운 등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지표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는 없다. 축구는 저득점 스포츠에 해당되고 선수 개개인의 슈팅 데이터는 표본 크기가 작아서 높은 변동성을 가진다. 만약 모델이 쿠냐의 슈팅 성공률을 실제보다 25% 낮게 추정하고 있다면 15골을 넣을 확률은 더 현실적인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는 아주 명확하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XG 값을 지속적으로 앞지르지 못한다. 맞아요. XG 값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긴 해. 물론 예외가 있다. 손흥민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그는 18-19 시즌 이후 기대 득점 72에서 무려 92골을 기록했다. 해리 케인, 필 포든, 케빈 데브라이너 역시 꾸준한 기대 득점을 초과하는 몇 안 되는 선수들이다. 하지만 은베모는 아직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애매하다 이거네. 대응민 질이죠. 이번 시즌은 EPL에서 4시즌 동안 처음으로 기대 득점을 초과한 해다. 그의 마무리 능력이 갑자기 향상될 것일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다만 은베모의 슈팅 패턴은 변화했다. 이전 시즌에서 은베모의 슛이 박스 전역에 고르게 퍼져 있었지만 올 시즌에는 주로 박스 오른쪽 외곽에 집중되었다. 브렌트포드가 레스터를 상대로 4-0으로 승리한 원정 경기처럼 안쪽으로 파고들며 먼 포스트를 감아차는 슛이 그만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파포스트 감차. 이 특정한 슛 유형에는 그는 일반 유형의 선수들보다도 정말로 더 뛰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메뉴 같은 팀에서 그 위치까지 자주 진입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메뉴에서 내는 게임 샘플하고 브렌트포드에서 내는 게임 샘플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점을 제시한 것 같고요. 2.3 90, 2.28 90, 2.38 90, 2.18 90. 이게 키 퀄리티가 지릴 수 있긴 한데 이게 확신을 못하긴 하겠다, 확실히. 그죠? 하지만 쿠냐는 조금 다른 사례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두 시즌 모두 기대 득점을 초과하며 꾸준함을 보였다. 은베모는 지난 시즌은 하지 못했지만 쿠냐는 그랬다는 거지. 이번 시즌 슈팅 맵을 분석해보면 패턴이 드러난다. 쿠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박스박 득점 최다 공동 1등을 기록했다. 그가 정말 박스박 장거리 슈팅의 달인이거나 아니면 그의 중거리 슛 능력이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 쿠냐와는 다르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바가 있다는 거죠. 이 XG 값을 초과하는 성과는 곧 일시적인 활약에 과도한 이적료를 지불하는 위험성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XG 값 대비 득점 개수가 높아버리면
반면 반대로 거품이 낄 가능성이 있다. 가격에. 브랜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이미 은배모의 중위권 팀에서의 20골을 언급하며 그가 팔린다면 정말 좋은 금액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득점 수치를 내세우는 것이 통계보도 이상의 기대 득점보다 선수를 팔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게 2시즌 연속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를 뭐 브랜트포드에서 갑자기 막 지지부진하게 말하는 거는 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아니고 그냥 프랭크는 이게 뽀록이든 아니든 우겨야죠. 야 우리 20골 넣었는데 이러면서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주목해볼 교훈은 바로 RB 라이프치히에서 첼시로 4,750만 파운드로 이적한 티모 씨발놈이다. 티모 베르너다. 이전 시즌 기대 득점 21.2에서 무려 28골을 넣으며 엄청난 활약을 펼쳤지만 정작 런던에서는 그 득점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베르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보다 11골이나 적게 넣었으며 기대만큼의 활약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리버풀이 아스톤빌라에서 마지막 시즌에 폭발했던 크리스티안 벤테케를 영입했던 사례도 유사한데 벤테케 역시 베르너처럼 더 큰 클럽에서는 그 기세를 재현하지 못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아이고 베르너야. 제가 베르너 보고 했던 코멘트가 있습니다. 옵사이드에 만약 걸리기도 유명하죠. 그러나형 공격수 하지만형 공격수라고 해가지고 베르너 골 넣었어. 하지만 nevertheless but however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알고 보니 옵사이드였다 이런 말이 많은데 베르너가 한번 예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한창 옵사이드 득점 취소로 이제 명성이 올라가고 있을 때 악명이지 사실은. 그럴 때 내가 그 기사를 봤어요. 옵사이드 기준 완화가 된다. 옵사이드에 좀 더 후하게 기준이 이제 변경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8시 등교에도 늦는 새끼는 9시에 등교를 해서 똑같이 늦는다. 그 말은 즉슨 베르너가 더 나은 기준에는 언젠가 적응을 할 것이고 언젠가는 분명히 또 옵사이드를 많이 범할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 수치값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죠. 첼시와 왔을 때가 20-21 시즌인데요. 경기수로 나눠가지고 0.6 XG값이 나온 것 같아요. 경기당 90분당. 근데 90분당 얻은 득점이 0.8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상이한 지표를 기록했다는 뜻이 되겠지.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시즌부터 XG값 대비 득점이 존나 폭락을 때려버리고 22-23 시즌 라이프치히에 다시 복귀했을 때 딱 동결이 됐고요. 토트넘으로 갔을 땐 똑같다. 최근에 발레로는 오마르 마르무시가 있다.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이후에도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유지하면서 1월 이후 리그에서 7골을 넣었다. 은베모와 쿠냐의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 과도한 득점 초과에 관한 우려는 오히려 중요한 진실을 가리고 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기대 득점 수치 자체가 매우 높은 선수들이란 점이다. 은베모와 쿠냐는 XG값이 낮다 하더라도 강팀에서 뛰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득점 찬스를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이 선수의 마무리 능력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XG값이 늦어져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은베모랑 쿠냐가 중하위권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상위권으로 이적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XG값 대비 득점 수치 자체가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즉 높은 기대 득점을 바탕으로 그 이상을 해내고 있는데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니고 빅클러처럼 찬스가 쏟아지는 팀이 아닌 환경에서 이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인 활약이다. 마무리는 변동될 수 있지만 기대 득점 생성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꾸준히 높은 질의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자질이며 일시적인 좋은 성적보다는 이러한 요소가 더 중요하다. 득점 마무리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은베모와 쿠냐가 유나이티드에 더 적합한 이유가 되는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은베모와 쿠냐 모두 득점음 기회를 만드는 데 능숙하다. 이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스트라이커 90분당 기대 득점이 가장 낮았던 라스무스 호일룬에게 절실히 필요한 능력이다. 호일룬이 꼴등이에요? 그래요? 자, 아래 산점도 그래프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팀 내 기대 득점과 기대 어시 기여도를 보여주는데 쿠냐와 은베모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통계로 포착되지 않은 다른 공격 포인트 장점도 메뉴에 제공을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 쿠냐는 공을 전진시키는 뛰어난 드리블 능력이 있고 은베모는 공중경합에서의 강한 피지컬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역크로스도 좋다고 하죠. 이게 지금 그 그래프인데 기대 득점이고요. 여기가 기대 어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엘링 홀란은 역시나 기대 득점이 제일 높고 기대 어시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이삭은 한 이쯤에 있고 리암 델라바 한 이쯤에 있네요. 그리고 비사가 여기 있고 할버트 루인하고 아처, 무니즈, 오누아츠, 라르센, 우드 이렇게 있고 모하메드 살라가 한 반반쯤에 위치하죠. 이번 시즌 어시도 많았고 득점도 많았으니까 콜파머는 한 이쯤에 있고요. 파머 존나 불쌍하다. 동료들이 찬스를 얼마나 날려먹은 거야. 어쨌든 그리고 은베모가 여기 있고 쿠냐가 여기 있네요. 리버풀의 전 수석 분석가 이안 그레이엄은 자신의 저서 How to Win the Premier League에서 데이터 분석의 역할 중 하나를 다음같이 설명했다. 장기적인 실질 성과와 단기적인 예측 불가능한 성과를 구분하는 것. 대부분의 팀은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 이건 약간 되게 뼈를 때리는 말이네. 이게 플루크인지 아니면은 정말 장기적으로도 이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이거를 구분을 못해서 많은 팀들이 이적을 실패한다. 그럼 누네스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버풀이 가장 실패 확률이 제일 적은 편이긴 하죠. 이적 시장을 한 번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았어. 그게 언제냐면요. 클롭이 처음 왔을 때 리버풀은 이 이적이 실패하면 진짜 좆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디오 마네 같은 애들, 모하메드 살라, 아니면은 로베르토 피르미노, 아니면 뭐 조엘 마팁,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아리송 베커 하고 반데이크, 뭐 이런 선수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누네스는 실제로 이안 그레임에 반대했었다고요. 근데 클럽이 밀어붙였다고. 이안 그레임이 또 맞았던 거네. 어쨌든 그런 팀의 수석 분석가로 일했던 이안 그레이엄이 말하기로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팀들이 이걸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뉴도 이안 그레이엄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칼럼에서 말하기로는 이 장기적인 삽질 이걸 볼 거냐, 아니면 장기적인 실질 성과를 볼 거냐,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너네 나중에 좆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은베모와 쿠냐의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초과성과, 특히 은베모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이 낮은 노이질 가능성이 크다. 은베모는 플루크 가능성이 높긴 하다라고 하네. 하지만 꾸준히 득점 포지션을 선점하고 다른 선수들을 위해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능력은 그래도 꽤나 현실적인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나중에도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은베모는 이번 시즌 기대어씨가 PL 전체 1등이고 후냐는 페널티 대회 기대 득점은 메뉴의 어떤 선수들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는 이번 영입에서 이런 단기적인 플루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는 있긴 하겠죠. 왜냐면 지난 시즌에 잘하자마자 바로 산 거니까. 그리고 후뱅 아모리 감독 체제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겠다. 단기적인 플루크로 인한 그런 의존도, 과한 의존이 지금 아모림 체제를 살릴지 못 살릴지는 의문이다, 이 말을 하는 것 같네. 되게 인상적인 글이다. 활럼의 흡입력이 되게 높네요. 누가 쓴 거지 이 글은? 되게 재밌었네. 지표가 되게 신기하네요. 이런 베르너 같은 병신 같은 케이스도 잘 보여줬고, 코너 오넬 쌈뽕했네.